카카오 모터스의 처음으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콤팩트 세단의 대명사 BMW 3 시리즈를 모셔봤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BMW G20 320D 럭셔리 라인, 저희 카카오 모터스에 처음으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반자율 주행을 비롯해서 럭셔리 라인인 만큼 다양한 옵션까지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사고 없고, 색깔도 포스 있는 블랙이고요. 여러가지 정말 장점인 요소들이 많은 차량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라는 거, 시세 대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차량 느낌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반자율 주행은 제가 걸어봤는데 아주 똑똑하게 영민하게 잘 반응을 해줍니다. 일단 터널에 들어오니까 라이트가 켜지죠. 라이트 켜지고 안 켜지고 상관없이 이 앰비언트가 쫙 펼쳐지죠. 밝기 조절도 되고 색깔도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일단 해뒀고요. 자, 주행 모드는 스포트 그리고 컴포트, 에코 모드로 나뉘는데, 현재는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스포트 모드를 한번 써 보기로 하고요. 변속기는 자, 이 BMW가 자랑하는, 사실 BMW에서 만든 변속기는 아닙니다. 가져다 쓰긴 하지만 정말 좋은 제품을 갖다 쓰죠. GFJ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현존하는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어떤 자동 변속기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보다 더 좋은 변속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속기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도 잘 맞춰야 됩니다. 즉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궁합을 최대한 최적화된 궁합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BMW가 그런 걸 잘하죠. 변속기를 가져다 쓰긴 하지만 엔진과 변속기와의 궁합을 상당히 잘 맞춥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매핑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 모드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일단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 한번 딱 건드리면 패들도 있네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기어 업다운도 가능하고요. 자, 이 레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와인딩 코스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2019년식에 주행거리 73,000km 럭셔리 라인, 뭐 아직까지 따끈한 그런 인식되지요. 따라서 컨디션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상 징후가 느껴졌다라면 제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이미 캐치를 해냈을 텐데, 핸들 하나 쏠리는 거 없고 떨림 없고. 자, 이곳은 이 BMW 3 시리즈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굽이진 와인딩 코스거든요. 스포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누르니까 일단 리스폰스가 쫙 밟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 2.0 디젤이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드를 바꿨긴 했습니다만, 자, 정말 잘 나가요.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 패들 딱딱 치고 코너 진입, 악셀 전개. 자, 여기서 또 악셀을 한번 전개를 해보죠. 야, 이 맛에, 자, 이 핸들에서 변속하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야, 이 변속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자, 다시 자, 노멀 모드로, 자, 컴포트로 들어가서 일단 맛은 봤으니까 변속 프로그램 속도가 일단 달라집니다. 엔진 반응도 달라지고, 변속 속도도 이 보시면 RPM 게이지 있죠. RPM 게이지 상에서도 변속이 되기 전에 RPM 올라갑니다. 상승하면서 변속을 딱 하자마자 쫙 내려가죠.
굉장히 빨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도 빠릅니다. 일반 변속기, 자동 변속기 치고는 굉장히 빨라요. 보통 듀얼 클러치가 변속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ZF 8단 변속기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변속 속도가 빠르고 이 변속기 반응 속도는 이 모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유순하게, 조금 느리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변속이 되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에코와 스포츠 그 중간 정도, 이제 평상시에는 보통 컴포트로 타지요. 현재 컴포트 모드인데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고, 벌써 이렇게 레버를 스포츠 모드로 제끼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죠. 엔진 브레이크가 다 걸립니다. 변속기 속도가 굉장히, 변속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누구든지 이 감이 조금 늦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운전 재미를 부추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연비, 이 320D, 520D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차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연비.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 정속 주행을 하는 환경에서 20에서 22km 정도까지 뽑아낸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굉장한 연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마음 먹고 정속 주행을 한다라면 22km 이상도 속도별로 다르겠지만 충분히 뽑아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다서다 하는 시내에서도 이제 스탑앤고 기능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있네요, 버튼이. 이걸 쓰면 조금 더 유리할 거고, 안 쓴다 하더라도 우리 정차 시에 시동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있죠. 저는 이제 이 기능을 끄고 다니는 편인데, 이 기능을 안 써도 충분히 이 시내에서도 어지간한 가솔린과 비교해서 월등한 그런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이 바로 이 320D, 520D 이런 종류의 어떤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무게 배분, 자, 보충 영상. BMW가 이렇게 운전 재미를 강조하는 부분, 운전이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벌써 만들 때부터 태생적으로 재미있게 타라 라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거의 5대5, 50대 50에 가까운, 전후 무게 배분도 중요하지만 좌우 무게 배분도 중요합니다. 이와 동급인 벤츠 C220 디젤과 이 320D의 비교표가 있죠. 자, 무게 배분에서도 벤츠를 훨씬 앞서는, 벤츠도 예전보다는 이제 무게 배분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설계 당시부터 무게 배분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작정하고 만든 BMW보다는 아직은 한 수 아래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와 비슷한 조금 비슷한 감각의 차량, 이 차도 상당히 재밌는 차량인데, 제가 2013년도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신차로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콤팩트 세단이죠. BMW 3 시리즈를 정조준해서 출시한 동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딜락의 ATS. 제가 블랙을 탔었습니다. 당시 한 800만원 정도 할인을 받고 2.0 터보 가솔린 모델을 샀었는데, 자, 이 차의 엔진룸, 자, 자료 화면 올라가고 있죠. 엔진이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차도 무게 배분이 거의 50대 50이거든요. 하지만 BMW는 예전부터 거의 무게 배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회사고, 자, BMW 320D 엔진룸 보시면 라디에이터와 엔진과의 어떤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죠. 엔진을 최대한 뒤로 밀어 넣음으로써 조금이나마 무게 배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신 이 앞쪽에 벨트를 갈거나 했을 때 정비성은 상당히 용이하겠네요. 공간이 넓으니까 라디에이터를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통 보면 일반 차량들은 BMW 3 시리즈나 캐딜락 ATS, CTS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엔진이 보편적으로 조금 앞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배분에서도 앞쪽이 조금 무겁게 나오고, 엔진을 뒤로 밀고 뒤쪽에도 일단 너무 가벼워 버리면
또 무게 배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적당히 볼트 하나까지 저울로 재가면서 설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딜락도 마찬가지고 이 BMW의 경우는 이 무게 배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출시를 합니다. 근데 캐딜락 전 모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몇몇 차종들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본기는 이만한 차가 없죠. 자,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콤팩트 세단을 만들 때 3 시리즈를 거의 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당히 이 3 시리즈라는 차량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의식을 많이 합니다. 간만에 이 정말 운동 성능도 뛰어나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나쁘지도 않아요. 조금 부드러운 어떤 감각을 보여주면서 잡아줄 때는 확실히 잡아주고, 특히나 뭐 핸들링은 이 확실히 BMW 이 전세대 차량보다 확실히 여러모로 차체 크기를 비롯해서 옵션도 그렇고요, 차량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크기로 따졌을 때 더 길어졌고, 더 넓어졌고, 더 높아졌고, 앞전 3 시리즈보다 차체 크기도 훨씬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3 시리즈죠. 3 시리즈가 5 시리즈보다 클 수 없고 넓을 수가 없고, 5 시리즈는 7 시리즈보다 클 수도 없고 넓을 수도 없습니다. 차량 급은 존재를 합니다. 자, 적당한 이런 운전 재미와, 자, 연비 도모하고, 차량 가격도 뭐 위급의 5나 7보다는 일단 가격이 좀 착하죠, 3 시리즈가. 자,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혼이시거나 결혼했는데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은 한 3, 4년, 2, 3년 정도 타시다가 큰 차로 넘어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출퇴근을 비롯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2명 내지는 3명, 4명이 탄다 하더라도 아주 막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차체 사이즈도 커졌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내비게이션과 아마 연동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자율 주행, 그리고 이 모니터 자체도 기능도 많아졌고, 커지기도 커졌고, 이 폰트, 어떤 화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터치도 되죠, 당연히. 요즘 차다운 그런 좋은 여러가지 구성, 옵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사각지대 경고도 있고요, 차로 유지 기능, 라이트는 이제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지원하고요. 자, 블랙박스는 BMW 출고할 때 달아주는 그런 블랙박스가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는데, 제 걸 한번 넣어볼게요. 제 이 폰은 어지간하면 참이 들어가는 차가 잘 없습니다. 근데 국산차,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신형 투싼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있죠, 그 모델들은 충전이 잘 됐어요. 하지만 이 수입차의 경우는 유독 이 제품과는, 제품이 뭐 큰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맞습니다. 일단 케이스를 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도 선을 꼽아서 하는 게 충전이 더 빠릅니다. 빠르기는. 컵홀더도 같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이렇게 같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뚜껑이 엄청 크네. 엄청 큽니다, 뚜껑이. 변속기 노브도 보시면 정말 이 미니어처 같이 아담하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딱 잡으면 손에 딱 감기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촉감도 그리고 이 배치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일반 크고 뭉툭한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손에 감깁니다. 전자바퀴 모터홀더도 지원하고요. 시동 버튼은 이곳에, 이제 예전 BMW들이 이곳에 시동 버튼이 보통 위치해 있었죠. 이 차는 여기 기어노브 옆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앰비언트 제가 이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꿀 때
밝기를 최대한 일단 해봤는데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표가 잘 납니다. 이 카메라에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이 되면 더 밝겠지만 저녁이 되면 조도를 조금 낮추어야 될 거예요. 현재 밝기에서는 가장 밝게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에는 낮에도 잘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우드 장식, 나무 장식도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정말 나무 무늬처럼 만지면 이게 굴곡이 잡혀지죠. 이렇게 정말 나무처럼 보이게 하는 나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루프 사이즈도 일반적인 보통의 차량 대비 일반 선루프이긴 하지만 이 BMW들이 조금 더 사이즈가 보통은 커요. 큽니다. 제가 한번 닫아 볼게요. 커튼을. 햇빛이 들어오니까 크죠? 면적이 좀 넓어요. 자,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자, 앞좌석 뒷좌석 히팅 시트 지원하고요. 통풍은 없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아주 쓸만합니다. 상당히 그 트레드 웨어가 많이 남아 있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손 보시면서 타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하부 점검에 한번 가보고 일단 정비소 사장님 스케줄을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사무실 앞에 BMW 서비스 센터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거기 가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한번 들려서 확인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해서 당연히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즉시 정비까지 해서 데리고 올 예정입니다. 일단 서비스 센터도 예약은 안 했습니다만 가보기는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서비스 센터로 가서 만약에 바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입고를 해서 맡기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센터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